2023년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가 2024년 들어서도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올해만 해도 벌써 20% 이상 상승 중이라니 전 세계 시총 6위 기업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성형 AI 수요 급증에 따른 전 세계적인 GPU 수요 증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 흐름에 가장 큰 추진력을 더한 것은 바로 AI 기술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AI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와 엔비디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공개 만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직전에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이오 산업의 전문가, 투자자들 100여 명을 초대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행사였죠. 이번 행사는 작년 엔비디아가 리커전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이후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의 테크 전시회인 CES 2024가 아닌 바이오 산업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나타나 현재 모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앞서 말씀드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엔비디아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AI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AI를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GPU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와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강점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헬스케어 산업,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집니다. 실제로 JP모건은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사업 부문이 2023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 내 상위 3대 업종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CEO 또한 리커전과 공동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GPT 모델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 AI 기술의 발전이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DNA 구조와 이해, 수술실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법 등에도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생명공학 실험의 시작과 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신약 개발은 보통 평균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과 승인까지의 과정에서 3조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는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7배 빠르게 처리하고 비용 또한 7배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한 바이오니모 플랫폼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바이오니모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니모라는 툴킷을 알아야 합니다. 니모는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그리고 앞서 언급한 생명과학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AI 응용 분야를 위한 사전 훈련 모델과 파인 튜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이것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자신만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사례로는 반도체 설계 돕는 모델인 칩니모가 알려져 있는데요. LLM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에 관한 자신들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켜 반도체 설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라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를 만드는 플랫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바이오니모는 이 니모 플랫폼의 확장으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이오 특화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는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신약 개발을 위한 AI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복잡한 훈련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이나 단백질 서열 생성, 분자 최적화, 도킹 예측 등의 작업을 위해 사전 학습된 AI 모델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고객들이 이러한 바이오니모 플랫폼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바이오 관련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단백질 및 저분자 화합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백질 설계 모델 구축 과정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백질 서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AI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고 이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이 단백질 서열을 해독하며 패턴을 학습합니다. 마치 챗 GPT가 여러 문장에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합니다. 특정 단백질의 기능이나 구조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가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면 처음 본 단백질 서열에 대해서도 이미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그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활용해 저분자 화합물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시작점으로 사용될 화학 분자를 선택한 뒤 이를 스마일스 형식으로 변환시킵니다. 마치 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 서열처럼 말이죠. 화학 분자 구조 또한 문자 형식으로 바꿔 언어 모델이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분자의 특정 속성, 예를 들면 약물의 용해도, 안정성 등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러한 화학적 구조와 속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학습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충족하는 최적화된 분자를 생성하죠. 이 생성된 분자가 특정 표적 단백질에 어떻게 결합할지 여러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활용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는 LLM 기반 플랫폼을 통한 단백질 설계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니모를 통해 하나의 모델로 새로운 단백질뿐만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바이오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사업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AI가 설계한 후보 물질이 실제로 유용한지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런 바이오니모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지분 투자 파트너십 체결과 같은 방법을 통해 12개 이상의 주요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바이오니모의 클라우드 API 플랫폼 베타 서비스에는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자체 모델 및 오픈소스 모델, 협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주요 모델들 또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자신들의 AI 모델을 올려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엔비디아와 분배하는 것이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이를 대표하여 자신들의 세포 변화 비전 모델인 페놈 베타를 바이오니모 플랫폼에 올려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대적인 투자와 협업을 통해 바이오니모를 활용하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선두주자인 테레이 테라퓨틱스에서는 이미 다중 표적 구조 결합 모델 개발에 이 바이오니모 클라우드 API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분자 설계를 위한 AI 모델 훈련에는 DGX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죠. 이와 함께 단백질 엔지니어링 및 분자 설계 회사인 이노포어, 인실리코 메디슨,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회사인 원앙스트롬, 그리고 시스템 통합업체인 딜로이트까지 모두 바이오니모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통해 보면 엔비디아는 이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통해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기존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자체 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AI 모델들을 모아 자신들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함으로 막대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아직 이 클라우드 3대장 업체가 크게 진입하지 않은 시장으로 엔비디아는 기존 강자들을 피해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GPU 시장을 장악함을 넘어서서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생명공학 분야를 발판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전략인 것이죠.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반도체 칩을 디자인한 것처럼 신약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챗 GPT로 시작된 생성형 AI의 혁신이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서의 역할을 넘어 인류의 생명에 관한 연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혁명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할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AI의 파급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앞으로의 AI의 발전이 인류의 진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수많은 AI 생명공학 업체들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